그게 요약형이든 비판형이든 뭐 자료 분석형이든 뭐 대안 제시형이든 어떤 유형을 논제를 다루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융통성, 사고의 융통성, 뭐라 그래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좀 창의적인 융통성, 이걸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자신 있게 좀 발휘가 되려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운동선수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서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격한 기본기 훈련, 수많은 반복 연습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맞닥뜨리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연습한 것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닌 그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금 이제 논리 전개가, 방식이 좀 다른 거를 똑같은 형식이 어떻게 담을 것인가 보면서 요약하기, 그리고 논술에 있어서의 어떤 융통성 발휘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셈이 하고 있는 방식이나 또 셈이 작성한 예시답안은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저렇게도 접근 가능하구나. 저 선생님은 뭐 저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다. 저를 일단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실력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식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논술의 기본 정신입니다. 자, 지금 가제 신문은 제가 일부러 둘 다 세달락으로 끊었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 어느 지역의 정전 사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라는 게 전기가 끊어지면 한순간에 무력화됩니다.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짧지만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정전이 딱 일어나자 일상생활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이 내용을 A 내용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는 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로 나눠져 있고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주별로 발전 시스템을 다르게 운영을 했었어요. 따로따로.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발전 시스템을 기술도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연결시키고 통합시키게 됩니다. 자, 이 발전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시켜가지고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죠. 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돈 적게 들이고 전력 공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분리되어 있는 거를 돈을 투자해도 따로따로 투자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게 돈이 덜 들 겁니다. 자,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통합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자, 거대한 전력 공급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 높은 효율성은 아주 큰 위험성을 반대급부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위험성이냐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일부 시스템이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세계화 시대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인류가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만의 문제지 다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울타리 뒤섞여 살다 보니까 한 지역의 질병이 그대로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좁아지고 편리해지고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내용성으로 구성된 한 편의 글을 여기 110자에서 140자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을 살펴보니 요 세 내용이요.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어요. 적어도 필자가 글을 때, 먼저 이 정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리얼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될 주요한 내용성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교훈을 얻는가? 버릴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한 편의 글을, 즉 가제시문을 이루는 세 가지 정보는요, 서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로 내가 대등하게 연결된 글들, 즉 세 정보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줘야 될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B, C 순으로 하시지 말고요, 앞에다가 이 전체 내용, 다시 말해서 가제시문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문장을 하나 배치를 하시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각 부분의 핵심 정보를 분리해서 적어주시면 독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약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쌤이 요약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는 꼭 기억해라 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첫째 막 설명을 했어요. 둘째 했어요. 셋째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저 쌤이 10제까지 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요약과 관련해서 딱 세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면은 쌤이 첫째, 둘째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하나만 들어도 끝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앞에 큰 테두리, 약도, 그림을 보여주면은 상대편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적어도 내가 요약을 해서 딱 내용을 나눠보니까 이 세 개 정보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대등해. 그 세 개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야 돼. 그럴 때는 전체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각 부분의 핵심을 찍어서 서술해주면 훨씬 좋겠다. 이게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보시면요. 여기서는 이제 인간이 자연계의 여러 식물 중에서 식량 자원으로 획득하기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형질을 변경시킨, 소위 그래서 재배하고 있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 식물을 이뤄서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작물은 인간에 의해서 선택되고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격들이 자연 상태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요, 획일화됩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감자 농사를 짓는데 요 감자는 막 금방 싸게 키워버리고 얘는 한참 있다 튀고 이렇게 하면 언제 농약을 언제 줘야 되고 김을 언제 매야 돼 헷갈리겠죠. 그래서 가장 질병에 강하고 그 다음에 씨알도 굵은 종으로 자꾸 통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간에 의해서 재배되는 이 식물, 로서의 작물은 속성이 획일화되는 거예요. 원래 자연 상태의 생물체는요,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해요. 그래야 환경이 변해도 자기 유전자가 이 세상에 어딘가는 남아서 생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식물이 있다면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로 선택된 것들은 인간에게 유리한 쪽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쪽으로 획일화를 시키죠. 이 획일화를 시키면 당연히 관리의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수확의 양은 늘어납니다. 효율성은 늘어나죠. 조금 노력 들이고도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자연 환경이 딱 변화를 하잖아요. 환경이 변화를 하면 이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멸종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요, 소개되고 있습니다. 1840년에 영국 옆에 붙어 있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감자가 요즘도 주식이죠. 원래 이제 유럽 대륙에서 살다가 이민족이 쳐들 쫓겨서 영국 섬으로 넘어가고 섬에서 또 쫓기면 아일랜드로 쫓겨가는 거예요. 척박한 땅인데 이 아일랜드에서 1840년에 감자 흉년이 돌면서 감자 흉년으로 우리로 치면 쌀이나 보리예요. 주식이 2년 동안
생산이 안 됐다 쳐보세요. 아, 이건 심각한 기근 사태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400만쯤 됐었는데 200만으로 인구가 쪼개 됩니다. 이 감자 기근 사태가 끝난다면. 일설에 의하면 요즘처럼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은 시절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한 100만 정도가 굶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0만 정도는 이제 너덜머리 나니까 해외로 다 이민을 갔죠. 그때 이제 이민 간 아일랜드계가 지금 미국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2005년도 정도에 국민대축제를 벌였는데요. 제목이 인구 400만 돌파 국민대축제였어요. 1840년도에 400만이었다가 이 감자기근으로 인해서 200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400만으로 인구가 회복되는데 160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획일화되었을 때 환경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매우 위험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 정보는 이거를 쓴 글 쓰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요약한다고 날리면 안 돼요. 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잡초는요, 인간에 의해서 획일화되지 않은 잡초는 당연히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변화가 닥쳐도요, 거기 예를 들기를 농부가 잡초를 없애려고 땅을 갈아엎혀버리고 아니면 낫으로 싹 자르잖아요. 그러면 잡초는 그것을 자기 번성의 계기로 역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농부가 잡초를 뜯어서 낫으로 확 쳐버리면, 뿌려버리면 죽으라고 그랬는데 잡초는 거기서 그 잘린 이 줄기에서 또 싹을 내려서 번성하게 된다.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멸종하지 않고요,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 라는 게 핵심 정보입니다. 자, 요거는 쌤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요제신문과 내용 구조가 다릅니다. 요것도 시달락으로 형식은 똑같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잡초와 작물, 즉 잡초와 작물을 소재로 해서 획일화되는 것보다는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이 환경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자,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그게 식물, 아니 자연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업에 사장하고 생각이 똑같은 직원만 있으면 그 기업은 망할 가능성이 높죠. 사장이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기업이 시장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CEO나 정치 지도자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나 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을 하려면 자기의 잘못을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팀원이나 수하를 둬야 된다. 자, 요 사례는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걸 전체에서 이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날리면 안 돼요. 어떤 논술 참고서에는 요약에 요령해가지고 사례는 날려라 이런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쌤이 이야기했잖아요. 요약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제만 딱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머릿속에 그린 설계도를 추리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걸 빼버린 요약문은 제대로 된 요약문이 아니죠. 왜? 글을 쓴 사람의 구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요거 두 문장으로 한다. 그런데 세 단락에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어차피 작물과 잡초를 대비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례를 앞으로 뽑아버리자 하는 거죠. 앞으로 뽑아버리면 1840년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사태의 사례에서 보듯이 작물은 획일화되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험할 수 있다. 비해서 잡초는 다양성이 보존되기 때문에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한다. 이런 식으로 BA를 통합해서 한 문장으로 하되 있는 걸 돌려서 요 주지를 살리고 요거를 바로 이렇게 만나게 해버리면 훨씬 더 필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요약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요게 똑같이 형식적으로는 세 단락씩, 즉 세 가지 내용성으로 된 거지만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접근해 하고자 하는 이런 융통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